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 아, 오늘은요, 인간의 수명 왜 900세에서 80세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왜 평균 900세에서 800세로 줄어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아담에서 노아까지 우리가 향수한 연한을 보면 아담은 930세, 셋은 900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그 다음에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승천을 했으니까요. 이것은 향수한 연한을 빼버립시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라멕이 어떻게 보면 이 연한이 나와 있는 연한 가운데서 제일 적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는 950세. 이 연한을 보면, 이 연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평균적으로 약 911년을 삽니다. 911년에서 약간 모자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10년 88888 이렇게 나갑니다. 910.8888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약 911년을 사는 거죠. 평균 수명이 911년을 삽니다. 에녹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왜? 에녹은 승천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연한들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연한들을 91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이건 참 놀라운 것이죠. 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궁창이라고 여러분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궁창을 만드셨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여기 하늘이라 칭하셨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해븐이 아니라 익스펜스 해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카이라고도 써있는 그런 번역 성경이 있고요. expanse heaven이라고, 그러니까 늘려놓은, 확장시켜놓은 그런 하늘이다 라고 이 궁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효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온실 효과고요. 두 번째는 덮개 효과입니다. 이 덮개 효과, 온실 효과, 덮개 효과의 효과 가운데 하나가 뭔군요. 바로 지구의 산소량입니다. 지구의 산소량이 35%였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화살표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지금 노란 것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호박입니다. 호박 안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산소가 저렇게 있는 겁니다. 저 산소를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기 중의 산소가 35%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이 35%였다라고 하는 이 온실 효과, 덮개 효과에 또 35%의 산소가 있었다. 거기에 공기압이 1.1기압. 네, 공기압이 1.1기압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고압 산소 치료 효과가 난다. 이 고압 산소 치료 효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참 기가 막힌 효과입니다. 이 기가 막힌 효과를 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900세를 삽니다. 평균적으로 900세를 사는 거죠. 평균적으로 여러분 900세를 사는데 이 900세를 사는 그 삶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에서 땅이 갈라진 벨렉 이전까지 삶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아르박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르박삭은 438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 자, 셀라는 433년을 삽니다. 에벨은 464세를 삽니다. 이 세 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445세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요. 셈의 나이입니다. 셈에는요,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경사 끝나고 난 뒤에, 여기 홍수구에 502세를 살아, 502년을 향수하였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 홍수후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02세를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02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 사는 것은 501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어떻게 보면 350년을 다 살았으니까 노아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349년을 살은 겁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393년을 그러니까 349년 제가 이렇게 말을 좀 헷갈리겠는데 349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홍수가 일어나는 시점을 얘기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이것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하게 왜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근데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뭔군요. 바로 온실 효과와 덮개 효과의 파괴입니다. 궁창 유해물이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궁창 유해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온실 효과와 덮개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지구가요, 이렇게 없어진 것, 그 다음에 또 공기압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공기압이 2.1에서 1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공기압이 2.1에서 1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환경이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수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것을 연구하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는데 벨렉 이전까지는 평균적으로 사는 나이가 445세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됐을까? 저번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산소 결핍 현상이 생깁니다. 왜? 산소가 35%에서 21%로 줄었습니다. 34%라고 내가 적어놨는데요. 35%에서 21%로 줄어들었습니다. 섭취하는 음식이 변화가 됐습니다. 육식을 시작했어요. 왜 육식을 시작했겠어요? 음식물 자체가 이 과일이라든지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과일이라든지 열매를 먹고 살 때에 그 과일과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삶에서 육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섭취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인간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그런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노아는요 349년을 그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살았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평균 나이를 그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는 그 평균 나이를 그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셈은요 그 평균 나이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셈이 노아 그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 501세를 살았으니까요. 501세, 600세를 살았는데 501세를 살았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한 것을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로부터 400대로 줄어듭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문명 발달, 그 당시에 문명 호화 문명이었던 그런 문명이 우리는 그 당시에 석기 시대였을 거다, 원시 시대 아닙니다. 발달 문명입니다.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입니다. 그 발달된 문명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석기 시대로부터 다시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생활 어떻게 보면 8가족만 남아있으니까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셈의 수명을 생각하면 환경적 파괴, 그러니까 그 궁창유의 물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환경적 파괴, 산수가 35%에서 21%로 줄어들므로 말미암아서 그 환경적 파괴로 말미암아서 평균 911세를 살았던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나이와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445세, 445세를 살았던 그런 그 반토막 난 삶을 우리가 보면 이것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서 자연적인 수명 감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큰 샘매물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그리고 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며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150일 후에 줄어든다. 이 물이 어디로 물러갔을까? 여러분 이 샘매물이 터졌을 때에 지각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만 지각이 갈라졌을 거다. 그리고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각이 1차적으로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각이 변동이 있으면서 아라라산이 쭉 올라갔습니다. 아라라산이 지금 해발 5,000m가 넘는데요. 그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무른 걸 보면 여러분 이미 이 융기와 침강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1차 노아 홍수 이후에 1차 지각변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현상들이 바로 물이 물러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각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벨렉 이후에는 벨렉이 갑자기 239년입니다. 이게 바로 벨렉이 태어날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 거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100년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딱 100년 후에 벨렉이 태어납니다. 근데 벨렉이 태어날 때에 그 시대에 그 날들에 지구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써놨습니다. 근데 그 지구가 갈라지면서 벨렉의 나이가 239세입니다. 이게 벨렉의 아버지 나이는 변함이 없어요. 벨렉의 아버지 나이는 변함이 없는데 벨렉의 나이가 239세입니다. 르의 나이도 239세입니다. 수룩의 나이가 230세입니다. 나홀의 나이는 148세입니다.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면 벨렉 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벨렉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